그렇죠. 근데 어제 김진태 지사가 베트남에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는 좀 미안하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웃음이 하더라고요. 나온 저 사진 뭐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예, 저건 예전 이제 예전 사진입니까? 모습인데 어쨌든 어제 이제 공항 들어오면서 좀 미안하다. 그리고 정치적 뭐 어떤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 화가 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석고 대전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미안하다는 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본인이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국가 경제가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천억 정도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2050억. 2,050억. 네.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한다며. 정부가 이렇게 밝혔어요. 2050억 안 갚는 상황이 되자 50억 플러스 알파를 더 써야 되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게 역시.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에 대해서는 이 눈빛부터 달라요. 사람이 우리 플러스 돈지 알파야. 네. 그럼 50조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 얼마나 그래요. 들어갈지 몰라. 플러스 모르죠. 알파란 아직 말이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모른다는 거야. 그럼요. To be continue. 진행형, 현재 진행형. 네. 이게 뭐냐고. 아니 잘 보세요. 이게 강원도지. 강원도 지사라는 사람이 지방에서 보증을 섰던 빚을 못 갚겠다, 보증을 못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회생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네.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겠죠. 아하. 그럼 지방채나 우리나라 국채마저도 함께 신용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정부니까. 그렇죠. 지방 같은 정부, 정부니까. 뭐 중앙 지방정부, 차이가 있지. 중앙정부.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전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외국에서 투자한 회사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나 아니면 중앙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떼일 일 없다고 생각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요. 또 이자도 조금 받고 했지 않겠어요? 이거 안전하니까. 여기에 예, 투자해 예. 놓으면. 근데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 못 갚아줘. 아니면 우리는 보증 못 해.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 내 돈 날릴 수도 있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강원도에 시작을 했지만 강원도가 그렇게 나오면 중앙정부나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돼서 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시장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너무 이제 심리적인 심리. 예, 네. 이게 작용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같이 떨어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회사채들도 떨어져요. 지금 회사채. 회사채 아시죠?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예전에는 뭐 이자가 한 2%, 3% 되는 게 지금 7%, 10%막 이게 넘어가요. 그래도 안 사. 그래도. 누가 사 그걸 괜히 샀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 아니 한국전력이 트리플 A 제일 이제 높은 신용등급인데도 그게 다 안 팔렸다는 거 안 아닙니까? 팔려요. 그게 누구 시작이 김진태 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와. 김진태 도지사라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디폴트, 나 우리 지금 못한다, 못 네.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국가 신용도가 확 떨어졌고 네.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국내에서 투자했던 사람들 자기 돈 빼가기 위해서 다시 다 팔아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운영 자금이 없어 이제. 그래서 건설에다도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네. 왜냐면 회사채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건설하고 그걸로 분양해서 돈 다시 갚고 또 다시 빌려서 분양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건설다가 키워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회사채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돈은 갚으라 그래. 빌린 돈은. 그렇죠. 어떻게 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부도나는 거예요. 거죠. 그게 이게 단순히 그냥 강원도에서 못 갚겠다고 말하는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했냐고 그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 또? 좀 더 일찍 갚을 수 있대. 네. 그래서 12월 15일에 갚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전에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잖아. 갚을 수 있었다는 거.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최문순 지사에 대한 공격 아니요 그거는 전임 지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바로 갚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 신뢰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 버리고 도지사로서 국가 경제를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구나. 만약 돈이 없다면 중앙 정부에 얘기를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했었어야지. 그게 도지사가 할 일이지. 그렇죠. 그게 근데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뒀으면은 이 강원 이 중도개발공사에서 이게 다 얘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사랑.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만기 연장 해가지고 이제 이자 계속 아무 갚아 나가면 문제가 되는 없었어요. 건데 갑자기 이 회생 신청하겠다. 이제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도 아유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디폴트가 된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가만히 문제를 있었으면 됐는데. 끄집어냈다고 하면 그럼 네. 의심이 들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하. 그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김진태라는 도지사가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네. 최문순 도지사가 잘못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또는 뭐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더 되도록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김진태 지사는 12월 15일에 다 갚고 그게 아니, 그러면 갚는다고 해결될 어제도 문제가 조금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건지 사퇴하셔야죠. 사퇴해야 된다고요? 저는 사퇴한다고 김진태 지사가 이게 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만약 이래가지고 진짜로요 우려하는 것처럼 막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진짜 그 하청 업체들까지 피해가 오고 도산하고 막 이런 네. 위기가 퍼져가지고 도미노상처럼 또 금융기관 특히 제3금융권 같은 데가 더 위험하겠죠. 그런 데서 몇 군데 막 문제 생기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이 원인 책임 규명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출발점은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에서다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책임지고 본인이 정책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 아하, 사퇴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하겠지만 본인은.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죠. 오늘 또 윤인숙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중앙정부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뭐 어떤 대응을 했고 하려고 했었는지 좀 늦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중앙정부는 그랬잖아요.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는 몰랐다고 얘기해. 그리고 뭐 추경호 부총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건 강원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아니, 파장이 그러니까 커지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고요. 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혀 생각을 못한 거잖아 지금. 네. 이거는 경제학자들은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경제 전문가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아니 추경호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죠. 경제 전문가. 전문가라며. 네. 그러면 강원도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잖아. 예상도 안 하고. 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경제 수장을 맡길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경제 수장이 잘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제 밝히고 이게 사과한다고 끝이 아니고 책임을 상환을 져야 한다고 돼요. 해야 되는데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고 진상도 좀 궁금한데 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다 정말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감사나 아무런 뭐 조사가 없는 거냐라고 지적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글쎄요 이게 여기서 더 커지지 않고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한국은행도 40조 원 더 푼다고 막 그러고 있고 아니 근데 여기저기 돈을 다 풀고 있어요. 또. 돈을 이렇게 풀면 지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돈이 다 어떤 돈입니까? 세금 아니에요, 세금. 그렇죠. 국가의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뒤척거리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문제에 대한 본질의 파악도 안 되고 네. 그냥 돈으로 막 메꾸겠다고 생각해서 급한 불 끄다가요 진짜 IMF 같은 어려운 상황 겪게 돼요. 잘못하면.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팀도 저는 일정 부분 뭐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 지금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제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네.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없대 계속. 아니 뭐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좀 많이 말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시장의 심리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네. 문제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문제 자체를 인정하고. 완전히 부인하면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대응 자세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더 아프죠. 더 아프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네. 충격이 와도 어느 정도 방어하고 또는 네.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고민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우리 괜찮다.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뭐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아. 어느 순간 정말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심리적 차원이 있으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걸 부각시킬 필요도 없지만 약간 그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최악의 상황까지 그렇죠. 상정을 해두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렇죠.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네. 현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 크게 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든지 아.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문제 자체를 부인해 버리면 그러니까요.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걱정입니다. 이제 회사도 기업들이 이제 월급도 주고 뭐 설비 뭐 투자도 하고 이러면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 우량한 기업들 회사채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 금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런 문제. 근데 돈을 또 푼다고 하니까 물가가 또 오를까봐 모르지. 걱정이 되고. 강남에서는 붕어빵 한 마리 1,000원 데가 있더라고요. 그 못 써. 정도로 못 사 먹겠어요. 못 사 먹겠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붕어빵 정도는. 1,000원짜리? 네. 1,000원짜리 영상. 금으로 만든 금붕어. 붕어. 금붕어. 그 정도로 사실 지갑이 열기가 어려울 어려워요. 정도로 다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돈을 더 푼다고 또 하니까 정말 이 김진태발 나비 효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너무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진짜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뭐 이런 거 비상경제민생회의 뭐 김진대 편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필요한 어제라도 상황이다.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가 안 김진태 됐다. 얘기를 하기 싫으면 강원도 발을 하든지 뭐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국민들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수습을 할 건지도 근데 궁금하고 그런 한데 부분들은 전혀 얘기 안 하잖아. 참 글쎄요. 이 경제 팀을 좀 신뢰를 하고 경제 정책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이게 안 된다 돼요. 이런 말씀이고